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기자회견하네요. 잘들 지내셨죠? 요 며칠 날씨가 좀 풀렸습니다. 해도 좀 길어진 것 같고 한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혼란의 시기도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준비한 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늘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지금의 이 과정이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우는 디딤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모이고 그리하여 국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지만 국가 공권력의 헌법 준수를 위한 재판, 즉 헌법의 실현을 위한 재판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먼저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헌법재판소 구인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 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왔습니다.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겸허한 자세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2월 이후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견해차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이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헌법과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폭력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용인되고 반복된다면 국가 존립과 공동체 유지의 최소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헌법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과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오늘의 위기와 상처를 극복하고 더 확고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정 질서를 회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식민, 분단, 전쟁, 독재, 그리고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견해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폭력은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판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혐오를 반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 민주주의에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의 자부심이 될 그 길에 정치와 국회의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나와서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연말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안건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제기된 두 가지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합니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었다면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또한 그것이 현실적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 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에 의결 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 해석의 문제인데 이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서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는 의결에도 정족수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중 정족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오히려 분쟁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의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의견 조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현행 법규와 헌법학회,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판단하고 의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 정리의 직무를 책임 있게 수행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지혜도 국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증명해 보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혼란과 고통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길을 내는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증명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설명을 잘했나? 예, YTN 이준엽 기자입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이나 헌재 관련한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본회의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 이제 상정하지 않기로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제 연금 개혁 그 여야 합의를 조금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도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토론 또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의견을 모아봐라.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그러면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데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생각하신 날짜도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교섭을 하라고 하는 거고 또 이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협의하고 하라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조금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기에는 좀 그렇고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겨레 고경주입니다. 그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여야 회동에서는 따로 이야기가 된 바가 없을까요? 네, 거기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미루어 달라고 그랬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고 야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 그래서 우리 처리하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그 후에도 좀 더 들어가면서 일단 이번에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요. 네. 예, 의장님 동아일보 이지훈입니다. 내일 국정협의회에서 아무래도 그 연금 개혁 관련된 논의가 있을 걸로 예상되고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떤 좀 중재안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보관해 두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혹시 이 연금 개혁만 따로 떼서 보지 않고 뭐 지금 현안 뭐 추경이라든지 뭐 상법 개정안 뭐 반도체법 같은 다른 이슈랑 좀 연계해서 이렇게 협의를 좀 중재해 볼 의사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이제 그 쟁점으로 또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안건들이 아주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추경 있고 반도체 특별법이 있고 연금 개혁안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추경은 원칙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고 두 가지가 이제 쟁점이 크게 부닥쳐 있는데 우선은 충분히 협의해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타결이 돼서 처리되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내일 국정협의회를 할 때까지도 그렇고 합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타결될 수 있도록 그 국회의장이 우선 노력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러고서 충분히 논의를 할 텐데 그러고도 안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이 굉장히 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지난번에 국정협의회 때 이야기했듯이 최소한 추경해야 된다. 추경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일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새로운 안을 내는 방안까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양당이 협의를 잘해서 절충점을 잘 찾고 국민들의 민생의 관점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그런 안으로 잘 절충점을 찾기를 우선은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조정해 가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어떤 안을 던질까 하는 거는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연계해서 할지 아니면 또 하나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띄어서 할지 뭐 하여튼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참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본회의 일정상 질문 한두 개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문 혹시 앞줄 아까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을게요. 네. 없는 것 같아. 없어요? 네, 없으시면 이걸로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 이슈를 다 물어봤는데. 자, 오은식 국회의장님의 오늘 현안 관련 기자회견 이걸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